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군과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데요. 이 녹음 파일에 등장한 경찰 간부가 감찰을 받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문 기자, 이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다 이런 언급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이제 작년 8월에 공익신고자 A 씨와 통화를 하면서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던 한 경찰 고위 간부를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 좀 있어봐. 내가 그것도 하고 오늘 도 연락이 와가지고 또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그게 누구였죠?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제 통화에서 그 B 소리로 처리된 이제 서울 치안감 네. 그 사람이 이제 조모 경무관인데요. 이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을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이제 3번째 최고위직이 무궁화 2개를 다 이제 치안감인데요. 네. 무궁화를 여기서는 이제 별이라고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종호 씨가 허풍을 떤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조 경무관이 승진은 안 했지만 징계는 피했네요. 네, 그 조모 경무관이 이제 수사 외압을 했다는 사건은 이제 인천세관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마약 조직계 그 필로폰 밀수를 도와줬다. 이게 네. CCTV 화면과 이제 여러 진술들로 이제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아무 관계가 없던 서울경찰청 소속의 조 경무관이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에서 전화를 걸어서 세관 수사를 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수사팀장은 이제 뭐 일면식도 없었던 조 경무관의 전화를 받고서 부담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관제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침 뱉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청 세관부장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가자. 이제 뭐 뒷부분 통화 내용 보시면 거의 네. 뭐 읍소하는 수준이었지만 네. 뭐 결국 뭐 의혹 보도는 나가게 네, 됐고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네. 그 조 경무관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후 이제 감찰을 벌인 경찰청이 조 경무관의 이제 외압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 징계를 내려달라고 이제 그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네. 넘긴 거죠. 네. 근데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네. 이 사건의 네.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이종호 씨가 이제 승진까지 개입할 정도라면 징계도 혹시 피할 수 있게 로비를 해준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로비 대상은 누구였을까. 네.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게 된 상황인 겁니다. 변호사님,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경찰청장이 직접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혁신처가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찰청장이 감찰 지시를 내렸고요. 네. 실제 경찰에서 감찰을 진행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네. 외압의 의혹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네. 나름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감봉 등의 요청을 하면서 징계 요청을 사실 그러게 넘긴 말입니다.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징계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보통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이제 여부를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내부 조직에서 제대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사실 대비를 해서 인사혁신처를 통한 징계를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상황은 거꾸로 내부에서는 감찰을 통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아니다. 불문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네,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종호 씨가 이제 인사 개입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징계 무마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이 부분도 다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사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도 의혹이 있다면 일단은 수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사 범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사 개입과 그리고 징계 무마는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물론 시기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지만 네. 당시 감찰 결과대로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요구한 대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인사에는 예정된 수순대로 갈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 개입 의혹과 이러한 징계 무마 의혹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다 있다. 네. 주제 조금 바꿔볼게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된 게 유튜버 쯔양 얘기예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함께 수십억 원을 갈취당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죠. 네, 이제 구독자 1,000만이 넘는 이른바 먹방으로 유명한 그렇죠. 유튜버죠. 네. 예, 쯔양이 이제 지난 10일에는 이 먹방 대신에 모두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난 남자친구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A 씨가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다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피해 사실을 공개를 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일하던 술집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고 또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 40억 원을 모두 뺏겼다 이렇게 네. 진술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맞고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정말 그 당시에 진짜 방송으로 그래도 좀 벌었었는데 이제 치킨 시켜먹을 돈이 없어서 방송할 때 먹을 치킨도 못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네, 쯔양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4년 동안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너무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이 쯔양을 괴롭힌 게 전 남자친구뿐이 아니죠. 이른바 이제 사이버 레커들이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레커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문제가 됩니까? 사이버 레커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이슈가 된다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이제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슈를 따라가면서 본인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흔히 삼는 네. 그러한 이제 유튜버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것이 좀 행위 태양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면서 조회수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약점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돈까지 네. 요구하는 그러한 공갈 행위를 하는 이제 일부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사적 제재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해서 아무리 이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나의 사실 내가 사람들의 영웅이 되겠다라고 이제 일컫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범죄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유튜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들을 칭해서 이제 사이버 레커라고 레커라고 부르게 한다. 네. 근데 쯔양이 이제 사이버 레커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쯔양의 이제 과거를 폭로하겠다 네. 이런 빌미로 접근을 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낸 이제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수익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더 네. 이상 그 채널을 네.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건데요. 이제 해당 채널이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지 뭐 이런 채널입니다. 네.
근데 전국지는 이제 구제역을 통해서 찌양으로부터 입마금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네. 인정을 네. 했고요. 카라큘라도 이제 처음에는 돈은 받을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만 네. 완전 열을 예. 올렸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찌양과 대중들에게 상처를 드려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찌양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구재영님이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라는 추측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그렇게 구재영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찌양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과와 변명들이 결국 이제 돈칠이 끊기고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그러게 하니까 말이에요. 예. 뒤늦게 네. 반성하는 거 아니냐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가 않고요. 네. 찌양 측은 이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선처 네.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 사이버 레커들이 유명인 아니고 일반인까지 겨냥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네. 돈벌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가리지 않고 사실은 달려들어서 네.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이 요즘의 네. 세태입니다. 폭로, 뭐 불륜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요, 네. 흔히 이제 이러한 유튜버 레카들이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자극적으로 올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올리다가도 어느 한 순간 관련된 영상들이 싹 사라지는 걸 보면 사실은 그 해당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러한 뒷거래를 영상을 하고. 그렇죠, 네, 지워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회사가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뭐 회사에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여기서 뭐가 이물질이 나왔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이 아직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주로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섰어요.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까? 이게 실효성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워낙 성방방의 처벌이라 이제 실효성이 있겠나 비판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이버 레카에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전체 접수된 사건이 8,712명이었는데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0.1%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초범이면은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가 이제 뭐 만약에 잘 돼서 손해배상까지 받는다고 해도 이미 사이버상에 유포된 그 피해가 네. 워낙 많기 때문에 복구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처벌수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처벌 네. 수위도 올려야 된다라고 네. 보이고요. 네. 사실들 이제 거의 이러한 사이버 해커들이 처벌받는 혐의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처벌을 네. 받게 되는데 거의 초범이고 뭐 반성하는 기전이 있고 이러면 벌금형에 그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벌금을 내고도 남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렇게 행위를 한다.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의 수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범죄 행위로 네. 인해서 어떠한 콘텐츠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러한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추징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될 때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과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무법지대다라는 표현이 무법지대다? 딱 맞을 것 네, 같아요. 아무리 이제 사기업인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이라든지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한 개인의 특정인에게 뭐 불쾌감을 유발한다라든지 유해 콘텐츠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넘어서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런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수익 환수 조치라든지 아니면 법적 처벌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져야 한다.